제가 영상을 올리면 댓글들을 거의 다 살펴보는 편인데 최근 댓글들을 보니까 코난 대 루팡 3세 극장판도 좀 다뤄달라 라는 의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극장판을 좋아하는 편이라 코난 극장판은 다 봤는데 이 루팡 3세 대 코난은 드라마만 보고 볼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팡이란 캐릭터를 잘 모르다 보니 굳이 쟤랑 콜라보를 하는 게 재밌을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 봤죠. 근데 구독자들이 하라면 하는 게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코난 대 루팡 3세 첫 번째 극장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이 극장판을 본 사람들이 적을 것 같으니까 이 극장판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베스파니아 왕국, 여기에서 지리란 왕자와 사쿠라 여왕님이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하러 나왔습니다. 여왕은 사냥을 스포츠로 즐기는 걸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왕자는 괜찮다고 적당히 잡고 나오겠다고 말하고는 사냥터로 갔죠.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고 여왕은 자신이 좋아하는 벚꽃나무 아래 갔는데 그곳에서 누군가의 총에 맞습니다. 여왕이 총에 맞은 뒤 바로 나타난 것은 왕자였고 왕자는 자신이 쏜 총에 어머님이 맞았다고 생각하여 고통스러워하다가 권총으로 자결한 것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이 베스파니아 왕국에서 있었던 일을 뉴스로 들은 코난은 이 비극적인 사건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쿠라 여왕이 생전에 잡아뒀던 일본에서의 파티 때문에 베스파니아 왕국 사람들은 일본에 오게 됐는데 사쿠라 여왕을 대신하여 밀러 왕녀가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밀러 왕녀는 자신의 오빠와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있게 되죠. 그리고 이 파티에 보라와 유명한 그리고 코난이 오게 되는데 밀러 공주가 너무 미란이랑 닮아서 놀랍니다. 미란이가 가라데한다고 늦는 바람에 둘이 마주치진 않았지만 둘이 마주쳤다가는 못 알아보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란이와 밀러 공주는 서로 닮아 있었죠. 한편 밀러 공주는 자신들의 가족도 다 잃었는데 자신을 잡아두고 있으려는 보디가들 때문에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 번쯤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생각에 감시를 뚫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미란이와 마주치게 됐고 미란이와 옷을 바꾼 뒤 잠시 하루 동안 자유를 누리게 되죠. 이 하루의 시간 동안 자유를 누리는 공주를 보살펴준 사람이 있으니 루팡 3세의 최측근인 후지 미네코란 여자였습니다. 한편 미란이는 공주의 옷을 입고 파티장으로 돌아갔고 베스파니아 왕국 사람의 설득으로 잠시 동안 공주 역할을 맡아주기로 합니다. 그러다 공주 역할을 하며 베스파니아 왕국까지 돌아가게 됐고 그곳에 코난과 유명한 또 따라가게 됩니다. 코난은 그 베스파니아 왕국을 돌아다니며 돌아가신 여왕과 왕자가 죽은 현장도 보게 됩니다. 그 현장을 본 코난은 두 사람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거란 추리를 했고 처음 본 어떤 아저씨와 같이 조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고 진짜 공주까지 돌아오며 루팡 3세 일행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정자에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코난은 진범에 대한 추리를 시작했고 루팡 3세가 그 추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고 자유를 잠시 노렸던 밀러 공주가 여왕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며 극장판은 마무리되죠. 자, 이 정도가 코난 대 루팡 3세에 대한 간단한 스토리였고 지금부터는 이 극장판에 대한 TMI들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극장판은 2009년에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7획의 추적자라는 극장판이 개봉하기도 했죠. 두 번째, 유명한이 은근 멋있게 나오는 극장판입니다. 초반에 유명한이 파티장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며 밀러 공주를 습격하려 했던 사람을 제압하기도 하고 나중에 베스파니아 왕국에 가서도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걸 보면 평소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왕자와 거지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극장판에서 공주의 옷을 입은 밀러와 교복을 입은 미란이가 만나고 함께 도망치다가 어떤 공원에서 쉬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주는 미란이에게 공주 일은 지쳤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미란이는 아마 많은 여자애들이 공주가 되는 상상을 할 거다 라고 하며 자신은 공주인 밀러가 좀 부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밀러는 그러면 우리 신분을 바꾸자고 말하며 옷을 바꿔 입어봅니다. 닮은 사람끼리 옷을 바꿔 입고 신분을 바꾸는 장면이 뭔가 동화인 왕자와 거지를 연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로는 광해의 왕이 된 남자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좀 성인 애니메이션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서 밀러 공주와 미란이가 옷을 바꿔 입는다고 했는데 이 장면에서 밀러가 미란이의 옷을 강제로 벗기게 되고 미란이가 부끄러워하며 벗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밀러가 가슴은 자신보다 작은 것 같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밖에도 후지 미네코라는 캐릭터가 엘리베이터에서 변장을 풀고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와 이게 애들이 보는 만화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야해요. 캐릭터가 막 옷을 벗고 나체의 실루엣이 나오고 막 가슴을 5단으로 밀어넣는 등 내가 저 옷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합니다. 궁금하시다면 극장판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공주와 후지 미네코가 루팡 3세의 아지트에 들어가서 샤워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미네코가 잔다고 하자 루팡이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 벗고 미네코의 침대에 뛰어드는 모습도 나오는 등 성인을 위해 만들어진 극장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섯 번째, 신영사 캐릭터가 좀 많이 이질감이 듭니다. 제가 기억하는 신영사는 뭔가 소심하고 착하면서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좀 수동적인 인물이었는데 이 극장판에서의 신영사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나서려고 하며 너무 나대가지고 반장님이 신영사를 제지하는 등 캐릭터가 심하게 바뀐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전 처음에 신영사 캐릭터가 너무 이질적이어서 저거 누가 변장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변장한 건 아니었고 그냥 신영사라는 캐릭터가 저런 거였습니다. 아마 루팡 3세랑 콜라보를 하다 보니 신영사의 캐릭터를 좀 변화시킨 것 같네요. 여섯 번째, 도로가 개판이 났습니다. 제가 코난 극장판 리뷰 같은 걸 하다 보면 코난이 도로를 개판으로 만든다고 했었는데 루팡에 나온 인물들도 만만치 않게 도로를 개판으로 만들더라고요. 후지 미네코라는 인물은 도로에서 총을 난사를 하고 오토바이 파츠를 분해시켜서 뒤에 따라오는 코난을 위협하기도 했으며 코난이 이에 질 수 없다는 듯이 강가 쪽으로 달리다가 보도블럭을 타더니 13층 높이까지 점프하는 기행을 선보입니다. 결과는 미네코가 코난에게 판정승했고 코난은
코난은 자신보다 더 죽같이 운전하는 놈은 처음 본다는 듯이 미네코를 쳐다보죠. 7번째, 개인적으로 루팡 3세가 나오는 장면은 루즈했습니다. 제가 루팡 3세를 안 보기도 하고 코난을 보기 위해 이 극장판을 봤으니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루즈했다고 생각한 건 굳이 루팡하고 그 조수로 보이는 인간이 뭔 원석 캐는 걸 그렇게 오래 보여줘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둘이 경찰 같은 사람들에게 도망치는 장면을 개그로 넣은 것 같았는데 진짜 이걸 왜 넣어놓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두 성우님이 도망치면서 급박하게 말한 것도 아니라 좀 많이 루즈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을 뿐 아마 루팡 3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번째, 더빙판으로는 강수진 성우님이 주연 캐릭터 두 분을 연기했습니다. 강수진 성우님은 명탐정 코난에서는 남도일 역할을, 그리고 루팡 3세에서는 루팡을 연기하셨기 때문에 이 극장판에서는 두 주연을 동시에 연기해야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남도일은 이 극장판에 많이 등장하지도 않아서 큰 어려움은 없으셨겠지만 남도일과 루팡 3세의 차이점이 잘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프로 성우는 왜 프로인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9번째, 코난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코난이 스케이트보드로 13층 높이까지 점프했다고 말했었는데, 이거 말고도 이 극장판에서 코난은 또 한 번 기행을 합니다. 그건 달리는 비행기의 바퀴에 매달리는 짓을 했다는 거죠. 이게 더 신기한 건 비행기가 멈춰있을 때 비행기의 바퀴에 탄 게 아니라 이미 비행기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비행기 바퀴에 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탄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보면 저렇게 바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저렇게 바퀴에 타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하면 무조건 뒤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난은 약간의 동상만 걸리고 말짱합니다. 진심 얘는 몸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10번째, 코난의 마취침 효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코난이 마지막에 유명한을 재우고 추리쇼를 펼치려고 하는데, 그때 유명한은 루팡 3세가 변장한 상태여서 코난의 개수작을 눈치채고 마취침을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취침을 루팡 3세의 경찰로 보이는 사람이 맞게 되죠. 코난은 별 수 없이 그 경찰의 목소리로 추리를 하려고 하는데 5분도 안 지나서 그 경찰이 마취해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코난은 겁나 깜짝 놀라면서 코끼리도 30분은 재우는 효력인데 저 인간 뭐냐? 라고 중얼거리죠. 제가 루팡 3세 관련된 걸 찾아보니까 저 경찰분이 뭐 험하게 자라셨는지 되게 몸이 강력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취해서 금방 깨신 것 같긴 한데, 저 코끼리도 30분 재우는 강력한 마취침을 매번 유명한에게 투여하는 거 보면 진짜 코난은 사탄도 감탄할 것 같은 악마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1번째, 루팡 3세와 코난이 합작해서 추리를 합니다. 앞서 루팡 3세가 유명한으로 변장을 했고, 그걸 못 알아본 코난이 유명한을 재우려다가 루팡이 그 마취침을 피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난이 좀 난감해하자 루팡이 코난 쪽을 바라보며 협력하겠다는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코난이 그 사인을 알아차리고 유명한의 목소리로 추리를 시작하죠. 이 방법은 코난과 코난의 어머니 이하연도 자주 썼던 방법인데, 이하연은 코난이 말하는 것에 맞춰서 입을 뻥긋거렸는데 루팡은 입을 계속 벌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루팡이 변장하는 것과 음성 변조에는 꽤 재능이 있지만 그에 맞춰 연기를 하는 데에는 이하연보다 좀 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뻥긋거린 것도 그렇고 키드나 베르무트가 유명한으로 변장했다면 그 사람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의 호칭도 달라졌을 건데, 루팡은 자기가 부르던 대로 경찰을 부르기도 하고 변장하고 나서도 그의 인내가 보이는 등 좀 미숙한 게 많이 보였습니다. 12번째,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왕자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범인이 왜 왕자를 오른손잡이로 오해했냐 라는 식으로 추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왕자가 야구 글러브를 오른손에 꼈다 라는 말이 나오더니, 예전부터 왕자가 오른손을 써라는 식으로 교육받아서 그렇다 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왕자가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라 야구 글러브를 오른쪽에 꼈다 라는 말이 되는데, 보통 오른손잡이는 글러브를 왼손에 끼고 왼손잡이가 글러브를 오른쪽에 낍니다. 이건 극장판에 나온 오류인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의아하더라고요. 13번째, 코난 정체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장판 마지막에 코난이 루팡 일행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코난의 정체를 이 루팡 일행들이 알아낸 모습들이 나옵니다. 루팡 일행들은 거의 주인공급들의 캐릭터니까 코난의 정체를 알아보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여기 극장판에 조연으로 나온 캐릭터도 코난을 보면서 정체를 살짝 의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맨날 코난이랑 대화하고 마주치는 보라라 미라니가 왜 코난의 정체를 모르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14번째, 마지막에 후지 미네코가 코난의 회춘 비밀을 알아내겠다고 몸을 만집니다. 저도 만져주세요 누나. 이렇게 14가지 정도가 코난 대 루팡 3세 극장판에 대한 티마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이 극장판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뭔가 루팡 3세 단독으로 나온 장면 아예 스킵하고 그냥 코난만 나오거나 코난이랑 루팡 3세 동시에 나오는 장면만 보고 싶을 정도로 루팡이 나오는 장면만 보면 뭔가 힘이 빠지는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보니까 루팡 대 코난 극장판이 한 편 더 있는 것 같던데, 또 루팡 3세 나오는 거 참으면서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